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선거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많은 신문에서 서로 쓰고 있는 단어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에서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 이름을 정할 때 적반하장이 정치 안에 만연하는 것을 꼬집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방송을 만들어서 2달 동안 운영하다 보니 솔직히 실망도 되고 한심하기도 하고 가슴 속에 뜨거운 피가 더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할 말이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더 용감하게 외치고 싶은데 덜 용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보내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5월 9일 이후의 세상이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았기 때문이죠. 적반하장은 선거 날에도 할 거고요. 선거 다음 날에도 여러분 앞에 앉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SBS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금은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 봄은 온다는 것을, 매년 벚꽃도 핀다는 것을, 우리 PD께서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나가서 찍자라고 했던 그 날이 전 솔직히 말해서 매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은 매일 있으니까요. 근데 그날 찍지 않았으면 비가 와서 벚꽃이 떨어져서 못 찍을 뻔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하세요. 옆 사람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그동안 연락 못했던 아쉬웠던 사람에게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은 항상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적반하장 여론조사의 두 얼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요. 여론조사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고 계시죠. 아마 선거 전에 한 번 더 방송을 준비해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선거 이 흐름상은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상황을 봐가지고 할 수 네.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5월 2일까지 조사 결과가 다 발표됐고 그쵸? 그 뒤에 추세를 발표해서 없기 때문에 네.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또 한번 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래서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번 방송 후에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제가 총장님 뵙는 순간 놀랐어요. 눈에 혈관이 왜 터지셨습니까? 네, 좀 이거 준비하느라고 신경을 좀 많이 썼나 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이 그거 아세요? 자유대한민국은 보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보수가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 설명해 주십니까? 우선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하고요. 네. 또 최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준비한 순서를 하나하나 해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스트라다무스.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준비한 순서대로 자,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다른 정당이나 언론기관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늘고 있어요. 예, 예. 문제점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그 좀 정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투표 성향을 분석할 때는 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 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연령이라든가 성별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네. 교육 수준이라든가 소득 그리고 성향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거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특히 네. 요즘에는
뭐 하루나 이틀에 급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조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좀 응답 거부나 이거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90%에 가까운 응답 거부는 그냥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신뢰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사실상 현재 여론조사 발표된 결과를 가지고는 추세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데일리한 자료거든요, 이게. 네. 자, 데일리한 자료를 보면은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 대략 40% 정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계속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일주일 전에 26.1에서 19.4로 그 상당히 떨어졌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그래서 상당히 올라가서 21.2%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뭐 그 작은 골든 크로스 또는 뭐 실버 크로스라는 게 발생이 됐습니다. 네. 자, 이거를 볼 때 그 우리가 추세는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즉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하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그러네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예.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구글 트렌드 지수로 본 대선 후보 관련 언급량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계속 홍준표 후보의 어떤 언급량이 문재인 후보와 같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확실하게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양강 구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트렌드를 뭐냐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그런 결과거든요. 네. 이렇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양강 구도의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통적으로. 네. 전통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5월 1일과 2일에서 휴대전화 RDD 조사를 했고 그 면접 조사를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총 통화 4,044 통화 중에서 1,015 통화를 그 응답 완료를 해서 응답률이 25%라 그러는데 지난번 조사에서도 25%였는데 이거는 조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네. 여기서 25%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높은 건데 네. 항상 25% 똑같이 나왔거든요. 지난번하고.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조사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것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묘하네요. 예. 네. 그런데 요즘 많은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넘었는데 네.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 38%, 안철수 후보 20%, 홍준표 후보 16%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조사를 제가 분석에 들어가 봤더니 네. 그 여기선 직업도 조사했고 성향도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농림업 종사자는 전체 그 1,015명 중에서 22명 조사를 해가지고 네.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네. 즉 뭐냐면 아. 농림업 종사자는 이 조사에 전혀 한 명도 반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오, 너무 깔끔하게 안 되죠 해주시니까 그러면 안 되죠가 된 생각해 보세요. 설문조사네요. 농림업 종사자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아닙니까? 많죠. 그 직업군도 굉장히 많은 직업군 아닌가요? 한 명도 반응이 안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부분은 아무도 지적을 안 했던 예.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무직, 은퇴, 기타도 1,015명 중에서 80명이 조사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과소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네. 반면에 화이트 칼라 직종은 396명으로 과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더욱이 보수 집단이 268명, 진보 집단이 359명으로 진보 집단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누구를 지지할지 대충 감이 나오고 그렇죠. 그냥 누구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 집단이다. 진보라고 하면 이 집단이라고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저만의 개인적 추측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나오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뭐 유승민, 심상정으로 나가는데 계속해서 요즘 심상정 거기도 치고 네. 올라 예. 이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계속 치고 올라가고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일정하게 계속 나오고 예. 있고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진보 집단이 이렇게 비율이 많이 응답을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형평성 문제에서도 약간 지적을 할 수 아직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보수 진보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해 한번 봤습니다. 아, 직접 하셨군요. 예. 통계 쪽으로요. 예, 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찾으니까 2015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념 성향을 어떻게 봤냐면 보수 27%, 진보 23%, 그리고 중도 50%로 응답을 돼 있어요. 네. 중도를 제외하고 보수하고 진보를 합하면 이제 50%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갤럽 조사에서 그 나온 보수 플러스 진보 627명을 그 진보 플러스 보수분의 진보의 공식인 23분의 50으로 대입하면은 이건 좀 제가 수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627 곱하기 그 50분의 23을 하면 288.42명이 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적정 표본수는 288명이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359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 359명을 288로 나눠보니까 1.2447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만큼 24.47%가 과대 조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나오고 있는 퍼센트에서 24.47%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그래서 38%를 네. 1.2447로 나누니까 30.52%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추정해 볼 때 30.5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그렇게 거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표본이 적절하게 추출되었다고 하면 대략 30.5%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 대선이 37에서 한 40% 정도를 득표해야 당선된다고 할 때 네. 아직은 문재인 그 후보의 당선을 주장할 수 없고 홍준표 후보가 이를 뛰어넘을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건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저 역시 사실 이런 부분에 무지했지만 이제 그래도 몇 차례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말을 알아들으면서 빨리빨리 예. 따라가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표본 집단에서 이 집단을 추출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다시 역추적을 해서 역산출을 했더니 이런 계산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진보 계층의 지지율의 67.86%를 가지고 갑니다. 네. 이건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38%,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8%,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는 10%. 이렇게 계산이 또 되는 거예요. 이를 해서 하면 60.86%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보수 계층의 70.72%. 네. 이건 보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그 유승민 후보 지지율의 합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비율입니다. 네. 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사회의 어떤 이념 성향, 즉 네. 보수, 진보, 중도가 4대 4대 2로 할 때, 네. 그렇다 할 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그 27.14%, 뭐냐면 40 곱하기 0.6786 하면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29.09%, 40 곱하기 0.727이 이렇게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을 고려해서 보정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이 계산법대로 다시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해볼 만한 게임인 거네요. 지금 해볼 만한 게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샤이 보수로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 4,044 통화를 해서 네. 1,015명이 응답을 했고 3,029명이 응답 거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할 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임업 종사자가 전체에서 배제되었고요. 네. 무직, 은퇴, 기타 집단도 과속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직업군을 보니까 고학력자 집단의 응답률이 대략 60%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제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은 34.5%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여기에서 응답 거부자 중에서 샤이 보수가 5%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대충 잡았을 때요. 예. 네. 그래서 5%라고 보니까 151명이 나와요. 네. 이를 홍준표 지지자 수 162명에 더하면 313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 수는 385명으로 70명밖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1,015명 중에서. 네. 이거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이 조사에서 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나오나 봤더니 그럴 이유가 그 조사 프레임에 내재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고려해가지고 보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 이게 느낌으로 느꼈던 거네요. 예, 이걸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학술적으로 지금 풀어주시는 거네요. 한번 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오늘 아침에 네.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5월 2일까지 조사했던 그렇죠. 거죠. 5월 2일까지 조사한 거를 오늘 종합 정리해서 조선일보에 뭐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조사 결과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무선 그 전화 RDD 방식으로 해서 응답률은 13.6%. 네. 그리고 1,147명 조사를 완료했어요. 네. 여기서 본 문재인 후보 38.5%, 홍준표 후보 16.8%, 안철수 후보 15.7%로 사실상 여기서도 이제 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넘어섰는데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5명의 후보, 즉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합을 보니까 81.6%라고 나와요. 네. 그렇다면 18.4%가 응답을 안 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가 26.2%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네. 26.2%가 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요. 네. 15대 그 지난 대선 15.8%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네. 즉 아직까지도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대략 11% 정도 응답을 안 했고요. 아니 18% 정도. 그렇죠? 그렇죠. 18.4%. 네. 그리고 또 현재 결정을 했지만은 앞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이 26.2%입니다. 네. 즉 남은 기간에 어떤 대선 판도가 대단히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거를 볼게요. 또 하나 이걸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그냥 조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일주일 만에 26.4%에서 15.7%로 10% 이상이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 급등을 했는데 요 추세, 그 추세를 볼 때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있는지. 그러네요.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고 있던 결국 보수층의 지지층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도 홍준표 후보의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44.4% 정도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보수층은 거의 60, 70% 이상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태극기 부대에서도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예, 여러 군데서 그렇죠.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보수층이 그 홍준표 후보로 급격하게 지금 결집하고 있다. 네. 이거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지역이 나오는데 네. 두 후보 홍준표가 안철수를 볼 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일단 안철수 후보는 대치로 배제를 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넘어섰다고 네. 확실하게 넘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시 어떤 반전의 역사가 생기지는 않겠죠.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반전이 다시는 일어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스트라무스를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TK 지역을 보자고요. 네. 전중 지역. 네. 지난번 상주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네. 우리 당의 후보를 비롯해서 보수 성향의 후보 그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70%. 7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TK 지역 전체에서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여기서는 얼마냐면 25.1%로 나와요.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네, 그게 저도 문재인 이상해요. 후보가 24.6%로. 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전 그게 참 이상해요. 대단히 이상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 TK 지역에 조사된 지지율만 봐도 네. 이 조사가 얼마나 왜곡돼 있고 또 그 편향돼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예로 문화일보에서 5월 2일 조사에서 5월 3일 날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선 TK 그 지역에서 홍준표 지지율이 36.8%고 문재인 지지율이 23.7%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낮고 제가 보기엔 TK 지역은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이제 상당히 바람이 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도 우리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적게 측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아까 계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볼 수도 있겠군요.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조선일보 조사의 또 특징은 네. 50대에서도 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있어서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 네. 그리고 5, 60대에서도 또 넘어섰고 네. 자, 이런 추세로 나갈 때 대략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그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네. 밴드웨건 효과는 잘 나가는 후보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투표율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투표가 사표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를 실제로 하면은 여론조사에서 3위로 나는 후보는 조사된 것보다도 더 낮아집니다. 그럼 다시 몰리는군요. 그렇죠. 1, 2 후보로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진보다 보수로 결국은 나눠지는 그렇게 건가요?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5% 정도면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15%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조사가. 네, 소름이 끼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원래 안철수 후보의 출발점은 뭐냐면 10%였어요. 예. 높게 봐요. 그렇다면은 지금 남은 기간에 그 수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15% 이하로도요. 그러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조사를 볼 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30에서 35% 정도에서 고정돼 있어요. 네. 더 이상 확장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보수를 넘어서 중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할 때 앞으로 남은 6일인가요? 아니죠. 이제 5일. 5일. 네. 5일 동안에 충분히 대역전의 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다시 정리하면은 네. 조사한 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은 원 데이터 그러면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 봐도 그걸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좀 우리 같은 분석자들이 전문가들이 네. 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좀 다시 어떤 법을 개정하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다 해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울 뻔했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8%도 안 되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모두가 선거 보전비를 못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임이라고 다들 놀렸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희망을 못 봤습니다. 진짜 못할 것 같은 게임이었는데, 시작했을 때 다들 저한테 왜 갔냐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지만은 확장성 없습니다. 네. 안철수 지지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때 많은 국민들의 네. 어떤 희망을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의 네. 끈이 더 커지면 흥망의 폭이 더 커지면은 그런 우리 가능성 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보수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보수인데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버텼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왜냐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퍼센트로 학자의 목소리로 퍼센트를 계산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방송 중에 우는 건 정말 이 앵커로서의 최악의 모습인데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우는 건 용서해 주시고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방송 한 번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이라든지 총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보수들이요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총장님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하게 되는 방송이 너무 늦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고 보수가 일단 보시고 시간 정해서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